네,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양적 완화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양적 완화는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다양한 우려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양적 완화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경제를 망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였고요. IMF도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경제재정장관도 지금까지의 엔화 약세는 예전 강세가 되돌려지는 과정이었으며, 약세가 이제 더 진행되면 사람들이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로 일본의 양적 완화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채권 매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극단적인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나서 기업 자금 공급이 늘고 주식을 비롯해 자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와 외환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긴 했지만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출구 전략에 나서 그동안 사들인 채권을 팔아야 할 때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악의 경우 일본이 져야 할 손실 규모는 GDP의 7%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GDP의 4%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IMF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정책 기조도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러나 이제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단기간의 양적 완화가 출구 전략, 즉 양적 완화의 반대이죠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급격하게 추진됐던 그런 양적 완화의 속도는 다소 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풀렸던 돈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IMF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인수한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중앙은행이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양적 완화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가 부채 부담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손실의 가능성 등 때문에 급격하게 양적 완화가 출구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급격하게 속도 조절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선진국의 양적 완화, 또 재정 절벽, 이런 극단적인 재정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은 일부는 이제 신흥국에 유입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가 출구 전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유입되었던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선진국의 온탕과 냉탕으로 오가면 어떤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되는 이런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를 둘러싼 우려들, 그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